너무 예민하다는 말 평생 들어왔죠? 그런데 그건 진단이 아니라 오진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생 어떤 말을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아요. 너무 예민하다, 강해져야 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을 아마 수천 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눈물 때문에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사과하며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받아온 그 진단 틀렸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어요. 당신은 약하지도 실수로 태어난 존재도 아닙니다. 당신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고감수성 인간이에요. 하지만 나는 다른 표현이 더 좋아요. 당신은 슈퍼센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일반 화질로 보고 있다면 당신의 뇌는 8K 해상도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경과학을 통해 당신의 예민함이 결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고성능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당신의 뇌는 어떻게 다를까?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면 하드웨어를 봐야 해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이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당신의 뇌는 인구의 80%와는 전혀 다르게 정보를 처리합니다. 사람의 뇌를 카메라라고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720p 정도의 해상도로 세상을 기록합니다. 충분히 좋은 화질이고 효율적이며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죠. 그런데 당신의 뇌는 8K로 세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은 당신의 삶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설명해주는 3가지 업그레이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낮은 잠재적 억제. 쉽게 말하면 필터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보이는 것에 90%를 무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배경소음이나 사소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죠. 하지만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당신은 의자의 질감,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옆에 앉은 사람의 기분까지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쉽게 압도되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아름다움, 패턴, 해결책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과활성화된 거울 뉴런. 당신은 감정 스펀지예요. 거울 뉴런은 우리가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게 해주는 신경세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 사람이 슬프구나라고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슬픔을 몸으로 실제로 느껴요. 당신이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로 상대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어요. 당신은 감정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감정 스펀지인 거예요. 세 번째, 깊은 정보 처리. 왜 당신이 과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멈춰서 확인하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대화를 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느린 것 같고 망설이거나 지나치게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탓해왔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은 말합니다. 당신은 느린 게 아니라 철저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표면적인 반응만 할 때 당신의 뇌는 깊은 의미 분석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기억과 연결하고 미래 결과를 예측하며 말 속의 숨은 의미를 해석하죠. 당신이 멈추는 이유는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결함이 아닙니다. 고성능 연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 모든 게 업그레이드라면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당신은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갑자기 혼자 있고 싶어지거나 어두운 방에 숨고 싶거나 아무 이유 없이 압도당하는 느낌. 회사 회식 자리를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3시간 동안 웃고 떠들지만 당신은 30분만 지나도 배터리가 빠져버립니다. 이건 유난이 아니에요. 당신이 모든 걸 깊이 처리하기 때문에 당신은 남들보다 빨리 지치는 거예요. 그건 당신의 메모리가 꽉 찼다는 신호예요. 시스템이 과열된 겁니다. 진화가 당신을 남겨둔 이유. 이렇게 힘든데 왜 진화는 이 특성을 없애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만약 예민함이 약점이었다면 자연 선택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특성을 제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없애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부족에는 당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 즉 전사형 인간은 사냥하고 싸우는데 필수적인 존재였죠. 대담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전사들만 있는 부족은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계획 없이 위험 속으로 뛰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부족에는 왕의 조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날씨 변화를 감지하던 사람, 이웃 부족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차리던 사람. 당신이 약점이라 여겨온 감수성은 사실 아주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민들레와 난초. 지금 사회는 시끄럽고 빠르고 공격적이에요. 전사형 인간에게 맞춰진 구조죠.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과학에는 아주 아름다운 비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들레 같아요. 아스팔트 틈에서도 정원에서도 어디서든 잘 자라죠. 환경이 어떻든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난초입니다. 시끄럽고 거친 환경에서는 시들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왜 나는 민들레가 아니지? 하며 스스로를 탓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구는 말합니다. 난초가 올바른 빛, 토양, 돌봄을 받으면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민들레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복잡함과 아름다움으로 꽃을 피운다고요. 당신은 길바닥에서 버티려고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 온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지켜주는 환경을 만들 때 당신은 남들과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넘어섭니다. 당신은 그대로 완벽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말들, 너무 예민해, 강해져야 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제 진실을 말할게요. 당신에게는 결함이 없습니다. 영화를 보다 우는 친구를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 친구는 캐릭터의 고통을 실제로 느낀 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이에요. 세상에는 이미 충분히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당신이 무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 그대로이기를 원합니다. 처방 고치려 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주는 처방입니다. 더 단단해지려는 필터를 설치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물학은 바꿀 수 없고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재능을 보호하세요. 경계를 만들고 침묵이 필요한 자신을 존중하세요.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건 사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재부팅 시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다시 너 너무 예민해라고 말하거든. 숨을 한번 고르고 속으로 미소 지으세요. 그리고 이 진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결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세상을 8K 해상도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점점 더 단절된 이 세상에서 당신의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짐이 아니라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바로 그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당신이 이런 고해상도 레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신은 본능적으로 사생활의 벽을 쌓아왔을 거예요. 로그인해서 보고는 있지만 거의 글을 올리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보면 당신은 유령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말합니다. 이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강함일지도 모른다고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